자주 없이 통일없다. 권오헌의 평화 통일문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2024년 12월 21일 인천 영동동. 자주 없이 통일없다. 권오헌의 평화 통일문지. 4페이지 글머리에 미국의 대북 핵 공격 위협, 이에 맞선 자위적 억제력 과시, 이를 빌미로 한 미국 초종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번째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방송, 언론, 매체들은 하루 종일 이를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이른바 전문가들을 동원, 마치 악마에게 응당한 징표를 내린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언론들은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신이 나 있었지만 그 내용이 소문처럼 숨통을 조이지 않고 일부 완화되었다면서 아쉬움을 토해내고 있었다. 청와대도 여야 정치권도 비슷한 반응들이었다. 그 아쉬움이란 바로 며칠 전 이 나라 최고 통치자가 주변 나라 대통령들에게 액을 했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가 완화되었다는 데 있었다. 언론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그들 또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공기로서 사실보도, 진실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나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생명, 평화와 정의와 도덕,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해선 안 될 터였다. 남쪽 사회가 그 산업구조상 하루라도 석유 없이는 견딜 수 없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북쪽 사회도 석유 사용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남쪽에서 보도되고 있다. 아니, 북에 석유 수입이 끊기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도되곤 했다. 그런데 그 석유 수출이 완화됐다며 이 나라 사회 지도급에서 배앓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동족이라는 개념은커녕 인간 생명의 존엄성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5호는 석유 수출 제한만이 아니었다. 섬유 수출 전면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동결, 공해상에서의 북측 선박에 대한 강제 검색 등이 포함되었다. 북측 인사 함명, 사회단체 4곳에 대한 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마치 해적시대의 야만 행패였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섬유 제품 수출 전면 금지 조치 하나만을 따져본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간 8억 달러의 수출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한다. 8억 달러의 상품을 생산해내는 북측 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는 행패였다. 수십만 명의 생명권을 짓밟는 살인 행위였다. 그런데 언론들과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그 정도가 아닌 수천만 명의 생명줄을 끊지 못해 안달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동족을 떠나서 더운 피가 흐르는 인간의 정이 정말 그처럼 메마를 수 있는 것인가? 이처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법상 정당한 주권 국가의 권리 행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70년이 넘는 대북, 적대 정책과 핵 공격 위협 등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북 제재를 자행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물질과 이 일에 관련된 인사와 단체들을 제재하더니 이제는 북의 모든 수출품, 바로 석탄, 철,
철광석 등 모든 광산물, 모든 수산물, 그리고 모든 섬유류까지 일체의 수출을 못하게 하고 북에서 필요한 석유 등의 수입 금지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더욱 꼴같지 않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여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으며 가장 많은 핵실험과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부당한 저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자주적이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불법 침범하고 봉쇄시켜온 바로 그 미국이 부당한 대북 제재의 괴수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결의와 국토를 갈라놓았다. 미국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72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 땅을 강점하는 동안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했고 제 통일을 방해해왔다. 또한 살인, 강간 등 수많은 미군 범죄와 환경 파괴를 자행했으며 생화학 무기 밀반입, 수많은 살인 무기 강매,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저들의 세계 MT 체계 편입을 위한 사드 밀반입 배치까지 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침략 외세였다. 여기 실린 글들은 이처럼 외세 강점의 분단 시대를 살며 동족 대결까지 강제되는 역사의 반동에 맞서 남북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 통일로의 정당성을 주장한 현장의 외침들이다. 바로 6.15 공동선언 이행의 당위성,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 공조한 전쟁 연습의 부당성, 생명과 평화의 땅인 평택과 강정 구름비를 지키는 싸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의 당위성, 천안함 침몰의 의혹, 6.15 이행과 조의 방북의 정당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부당성, 6.15 공동선언에 따른 비전향 장기수 송환 촉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 배격,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의 정당성,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억제력의 당위성,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의 부당성, 제1동포에 대한 고교 무상화 배제 등 일본의 제1동포 탄압 규탄, 촛불혁명 주권자를 모독하는 사드 불법 반입과 배치 규탄 등등이다. 필자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글쟁이는 아니다. 다만 분단 시대를 사는 민족 구성원으로서 민족이 요구하고 지향하는 민중들의 외침과 주장들을 서툰 문장으로 투박하게 써보았을 뿐이다. 주장하거나 감당하기에 적격자도 아니면서 특히 변변치 못한 그를 다시 펴내게 되어 맨살을 보이는 것만큼이나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들은 이미 언론들을 통해 사회에 내보냈던 모자라고 투박하지만 시대적 산물이었음을 감히 변명한다. 끝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글들을 모아서 타자까지 하며 애써준 양심수 후원회원이며 조카 생질인 맹영선 박사와 이것을 편집 교정하여 책으로 제작해 주신 김호현 스쿨 프린팅 그룹 주 사장과 편집 일꾼들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회 사업에 함께하면서 이 책을 기꺼이 펴내주신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와 김혜순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 제호를 써준 김현중 군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을 엮고 펴내는데 물심으로 큰 도움을 주신 국내와 위주 회원들, 해외 동포들,
난민전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0월 수유리에서 권오헌. 평화 통일 자주 없이 통일없다. 글머리에 권오헌 4페이지, 목차 8페이지, 활동이력 16페이지, 서평 임헌영 20페이지, 추천사 이창복 35페이지, 2002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46페이지, 2003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 통일 앞당기고 미일의 전쟁 책동 민족 공조로 분쇄하자 55페이지, 6.15 남북 공동선언 훼손하는 대북 송금 사법 제재를 반대한다 62페이지, 전쟁 위협 군사훈련에 맞선 반전 평화 시위는 정당했다 68페이지, 2004년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이다.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다시 촉구한다 75페이지, 4월 혁명 정신으로 4대 매국 수군행전 부패 정치를 청산하자 78페이지, 정권 붕괴를 노린 흉악한 제국주의 마수 83페이지, 2005년 침략 근성 드러낸 제국주의 망령 89페이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남북이 따로 없고 관민이 따로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일의 전쟁 책동 분쇄하고 자주 통일 이룩하자 95페이지, 전쟁 광신자가 떠벌리는 가당차는 민주주의와 인권 타령 103페이지, 2006년 피땀으로 일궈온 평택 전력을 또다시 미군에게 빼앗길 수 없다 110페이지, 북침 전쟁 연습 반대와 평화, 생명의 땅 지킴을 고발한 국방부를 고발한다 117페이지,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에 종속된 행정 대집행 124페이지, 온 결의가 힘을 합쳐 침략 외세 막아내고 자주 통일 앞당기자 132페이지, 원천 봉쇄를 뚫은 토원의 대열 139페이지, 과거 범죄 반성 없는 제국주의 국군주의 부활 음모 144페이지, 어떠한 정세 변화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흔들림 없어야 하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조건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152페이지, 2007년 일본은 제1총련동포 탄압과 대북 적대 행패를 당장 중단하라 156페이지, 6.15 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166페이지, 6.15 공동선언과 육자회담 정신을 깨뜨리고 있는 북침전쟁 연습 174페이지, 우리 민족끼리에 바탕한 자주 통일로 가는 평화번영 선언 183페이지, 2008년 핵 잠수함 항공모함으로 위협하는 북침전쟁 연습 192페이지, 6.15 선언과 한미전략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 201페이지, 조국 해방과 민족 해방은 자주 통일로 완성된다 210페이지, 2009년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올 반북 대결 정책 218페이지,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탄압하는 반통일정부 230페이지, 9.19 공동성명에 반하는 한미일의 대북고립 압살 정책 239페이지, 자주통일운동을 법정에 세운 냉전공안 논리 250페이지, 이제 한미는 대북 대결 자세를 전환하라
264페이지. 2010년 반북 대결 정책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274페이지. 개성공단 활성화 열쇠는 6.15 공동선언 정신이다. 284페이지. 남북 관계 악화시킬 북한 인권법안 291페이지. 우회 정신에 맞게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를 실시하라. 299페이지. 금강산 관광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307페이지. 천안함을 재조사하고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라. 317페이지. 자주 통일, 반전 평화, 미군 철수운동은 100번 정당했다. 326페이지. 유엔 헌장과 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하는 북침전쟁 연습. 336페이지. 한상렬 목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343페이지. 14선은 삼돌맞는 평화와 통일로의 민족적 과제. 354페이지. 민족 대재앙 불러올 흡수 통일망상. 363페이지. 2011년 대화와 행동만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372페이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한미 일의 삼각 군사동맹. 379페이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생명평화에 대한 도전. 391페이지. 4.27 민심 외면하는 동족 대결 정책. 403페이지. 친일 잔재 청산과 자주적 평화통일돼야 참된 광복. 414페이지. 2012년 전면전을 불러올 북침전쟁 연습. 418페이지. 광명성 3호에 대한 이송잣대는 해석논리. 427페이지. 조의방북은 무죄다. 439페이지. 분단의 책임자, 자주통일의 방해자, 주한미군, 미국의 어제와 오늘. 452페이지. 동족대결 5년 심판하여 14선은 되살리자. 469페이지. 2013년 민족, 민주재료협회 나서는 2013년 주요 과제는 480페이지. 전쟁 위기 악순환, 부당한 대북제재 남발. 497페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핵 공갈 시대는 끝났다. 509페이지. 재정당 사회단체 연습회의 65도를 맞는 현재적 과제. 519페이지. 범민련 탄압은 7.4, 6.15 합의를 부정하는 반통일 범죄 행패. 536페이지. 화해하고 단합하여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자. 548페이지. 2014년 통일은 투기 장마당이 아니다. 555페이지. 잔치상에 재뿌리는 B-52 출격. 560페이지. 일청객 오바마는 삼각 군사동맹 집착을 버려라. 575페이지. 공동선언 이행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 585페이지. 군사주권에 금싸라기 땅 몽땅 내주며 살인무기 강매당하는 4대 매국 정권. 591페이지. 2015년 남북 협의 정신으로 오역의 분단 70년을 끝장내자. 603페이지.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의지 있나. 614페이지. 6.15 분산 개최 한계를 딛고 8.15 민족 공동행사 반드시 이루어내자. 626페이지. 자주 통일만이 참된 광복이고 해방이다. 636페이지. 주권평등의 원칙과 자주 통일의 원칙. 646페이지. 2016년 누가
누가 집권자의 대결과 전쟁 공포감 조장을 위임했었나. 652페이지.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제재 남발과 평양 진공 작전. 664페이지. 2017년 촛불혁명 주권자를 모독하는 사드 불법 반입과 북침 전쟁 연습. 677페이지. 4월혁명과 촛불혁명이 품었던 자주 통일의 역사적 과제. 685페이지. 홍성에서 태어나셨네. 활동 이력 16페이지. 1937년 3월 10일 양력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산리 출생. 1937년 63. 와, 87살. 1951년 홍북 초등학교 졸업. 1956년 농촌 청소년운동 사회주의 홍성군 연합회 결성. 1961년 농촌 사회운동 농사개량 신용조합 야합 등. 1964년 군사정권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8년 통일사회당 입당. 통일사회당 문화국장, 서울시 제1지부당 위원장, 통일사회당 당원 교육 책임. 1972년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한국 지부 결성 참여. 1974년 유신 반대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조직사업. 19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 사건으로 체포. 3년 4개월 복역. 1983년 난민전 관련자 석방운동과 후원활동 장기수 가족운동협의회. 1991년 양심수 후원회 회장. 민가협 공동의장 현재까지. 1999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2000년 제11회 4월혁명당 수상.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기념행사 초청 평양 방문. 2001년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 2002년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 고문. 2003년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송도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2004년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과거사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5년 6.15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고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만남의 집 이사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자문위원. 2006년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 남측 본부감사.
2007년부터 현재까지 6.15 한마음통일산악회회장, 2007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09년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진보연대 고문, 2010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대표, 2011년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친일 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혁을 저지하는 역사정의 실천연대 활동, 2013년 민족시인 이기영 선생 통일애국장대위원회 공동장대위원장, 통일애국결사 고성화 선생 민족통일장 장대위원회 공동장대위원장, 국정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 음모 조작, 공안 탄압, 규탄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2014년 경찰청 보안국 권어혼 자택 압수수색, 2015년 민주주의 국민행동 원탁회의 제안자 공동대표, 민주주의 국민행동 창립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활동,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 대책모임 활동,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북한 인권법제 정반대 활동,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고문, 성직자, 노동자, 간첩조작, 공안 탄압 대책위 활동,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북, 해외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기구 활동, 2016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 활동, 민중연합당 고문, 조선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정부 정당 단체 개별 인사 연석회의 관련 활동,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고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활동, 2016년 7월 30일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 준 활동, 2016년 9월 26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활동, 2017년 3월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 2017년 6월 양심수석방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20페이지 권어혼 문집 서평 실천운동가의 현실적 대안 임헌영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1. 실천과 이론의 양수겸장 권어혼 형이 병고와 싸우면서도 썼던 글들을 수집 정리한 것이 이 문집이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글들을 추려서 펴냈던 인권을 다지며 자주 통일의 길로 권어원 선생님 고희 기념글 모음집 2006에 이은 두 번째 글 모음집이다. 따라서
지난번 책을 엮어낸 이후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에 걸쳐 활동했던 전모가 다 포함된 방대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문화, 시사평론 및 논설집이다. 20대 초반 시절부터 민주통일운동에 투신해온 형으로서는 진보적인 운동가 누구나 그랬듯이 이론과 실천의 양수겸장이다. 그는 우리 시대에 가장 뜨겁고 성실하게 현장에서 앞장서 투쟁하며 그 투쟁을 이론화시켜 온 터라 그 논리는 정연하며 쟁점은 또렷하고 해결책은 분명했다. 그 스스로는 겸허하게 필자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글쟁이는 아니다. 다만 분단 시대를 사는 민족 구성원으로서 민족이 요구하는, 지향하는 민중들의 외침과 주장들을 서툰 문장으로 투박하게 써보았을 뿐이다. 주장하거나 감당하기에 적격자도 아니면서 특히 변변치 못한 글을 다시 펴내게 되어 맨살을 보이는 것만큼이나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들은 이미 언론들을 통해 사회에 내보냈던 모자라고 투박하지만 시대적 산물이었음을 감히 변명한다 라고 했지만 심오한 이론이라고 우리 민족 분단사의 문제점 적출과 분석, 해결책이 별로 다를 것도 없다. 아무리 심오한 이론으로 무장한 이론일지라도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특권층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진정한 민족사의 향방을 모호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권영의 글 모음집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민족통일이 완성되어 동아시아의 평화가 작동될 때까지 민족운동사의 한 지침이 될 것이다. 아니,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투사 권오훈 형의 주장은 산교훈으로 전할 것이다. 이번 글 모음집은 크게 보면 두 범주로 나눠진다. 한 권은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민족 문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권은 인권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초점을 맞춘 글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민족 분단은 너무 길었다. 통일신라 이후 궁예의 후 고구려가 17년, 견훤의 후백제가 44년이었던 기록 말고는 고려, 조선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해왔다. 일제가 이 전통 깊은 민족국가를 약탈한 이후 악랄한 식민통치에 이어받아서는 안 될 역사적인 이자를 붙여 동강낸 두 개의 나라로 돌려준 게 온 70여 성상을 넘어섰다. 정작 분단되었어야 될 일본을 대신해 우리가 분단된 것은 전적으로 일부 제국주의와 국내 외세의존 세력의 농간임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원인과 처방전이 명백한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일부 제국주의 국가 권력과 반통일론자들의 외세의존 때문인 것 역시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뻔한 상식이다. 권오훈 형은 이 민족사적인 상식을 풀어내고자 일생을 바쳐왔다. 그래서 그의 논리는 명백하고 선명하다. 22페이지 2. 멜로스인의 복수. 미국 패권주의가 팽창하여 21세기의 온 지구를 전란으로 몰아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멜로스인의 복수라는 그리스 시대의 역사 한 토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원전 416년 동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테네가 이끌었던 군사 동맹체인 델로스 동맹은
숙적 스파르타가 주축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테네는 전쟁의 승패를 가림할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북쪽에 위치한 전략적 역충지인 도시국가 멜로스에게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멜로스인들은 중립을 고수한 채 아테네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일체 거부하자 결국 강대국 아테네의 요구를 거절한 멜로스인들은 집단 학살을 당했고, 이 사실은 현대 국가 폭력의 고전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미 국방부가 끄집어내어 일원화시켜 현대판 국가 폭력 이론에 활용하며 세계의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다. 공력이나 무기 등에서 전면전으로는 도저히 아테네를 이길 수 없었던 멜로스인으로서는 집단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아테네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복적인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연 아테네가 섣불리 멜로스를 그처럼 잔혹하게 침탈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초강대국 미국이 설정한 현대식 세계 전략인 멜로스인의 보복 논리이다. 21세기의 멜로스인들, 즉 약소국들은 21세기의 아테네, 미국이 자신들을 침탈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정상적인 전쟁, 즉 대칭적 전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을 때면 멜로스인의 처지와 같은 파국적인 상황에 처한 약소국들은 비정상적인 전쟁, 즉 비대칭적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대칭 전쟁이란 핵 무장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용 무기 확보나 테러 등 비인도적인 만행까지 극단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뜻이다. 현대과학은 어떤 약소국가도 결심만 하면 멜로스인들의 보복이 가능하게끔 될 개연성이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초강대국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 된다. 미국으로서는 지구 위의 불특정 다수 국가들, 멜로스인들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일말의 작은 가능성까지도 원천 봉쇄하려고 전 국방력과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복잡한 중동 지역의 여러 분쟁이나 북한의 핵 문제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멜로스인의 복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만약 우리가 멜로스인의 처지라면 어떨까? 과연 지구촌 전체가 미국의 목적대로 멜로스인의 보복만 근절되면 국가폭력은 사라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홉스범은 매우 비관적이다. 미국이 과연 인도주의적 제국주의인가? 아니, 제국주의가 인도주의적일 수 있을까? 홉스범은 이렇게 충고한다.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미국이 과대 망상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대에도 초강대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은 초강대국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에릭 홉스범, 이원기업, 폭력의 시대, 민음사 2008 52쪽. 과연 미국이 과대 망상증에서 벗어나 착해져서 세계의 헌병 신분을 버리고 약소국들과
사회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호혜의 평화 원칙을 지켜줄까? 전혀 그 반대임은 누구나 다 알고 미국 자신도 그걸 알고 있다. 이런 현상, 지구촌 전체가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동맹이나